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역함수의 정적분을 무한급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는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현에서 이제 역함수로 정적분을 어떻게 바꿀지 또는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먼저 증가함수일 때만 보겠습니다.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하겠지요. 자, 그럴 때, 자, A에서 B까지 n등분한 걸 델타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얼마? B-A입니다. 그리고 XK는 좌표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얼마나 돼요? 자, 델타 X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개? K개 더합니다. 그죠? 델타 X 곱하기 K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YK는 뭐냐면 XK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F 얼마? XK 이렇게 놓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XK는 어떻게 돼요? F의 역함수 얼마나 돼요? YK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K가 뭐라고 했습니까? FXK가 YK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XK-1이 뭐야 돼요? YK-1이에요. 그래서 요 크기의 변화가 뭐냐면 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델타 Y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델타 Y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그죠? 얘가 밑변이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높이가 됩니다. 그죠? XK가.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역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F 얼마? XK. F 역함수 Y라고 써야 되겠죠. 역함수 YK.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적분한 거냐면 여기가 밑변이고 이 부분이 높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밑변 높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등 간격입니다. 이렇게 델타 X가죠? n등분한 거예요. A, B를.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등분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FA에서 FB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그죠? n등분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그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도 0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역함수 적분이기 때문에 어디부터요? 여기 있는 아래 끝값, 이 부분이 위 끝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FA에서, 그죠? 어디까지? FB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분 변수가, 그죠? 이 부분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적분할 거니까 y가 돼요. 그래서 dy로 바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f 역함수 얼마예요? y dy.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 변수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좋은데 기하적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적분 변수는 x, 이 부분의 적분 변수는 y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적분을 하죠? 증가함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원래 함수의 원함수 fx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죠? 원함수를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사각형 어떻게 되죠? BFB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작은 사각형을 빼줍니다. 거기다가 또 뭐 곱해요? 요 부분 A에서 B까지 fx dx. 자, 이렇게 빼주면 뭐가 된다? 이 부분이 뭐가 돼? 여기 있는 이 부분, 즉 적분, 그러니까 역함수 적분 부분을 적분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얘는 지금 기하적으로 풀어봤고요. 대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y = fx라고 했고요. 증가함수이고, 그죠? 증가함수이고, 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일단 먼저 어떻게 할까요? 자, y로 표현할 겁니다. 그죠? y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f 역함수 y는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양변을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dy는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 dx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dy, y에 대해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위끝값, 아래끝 값을 넣으면 fa를 여기다가 넣으면 x, 즉 그러니까 적분 변수를 x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a를 넣으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fb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b가 되겠죠. 그 다음 f 역함수 y는 어떻게 돼요? f 역함수 y는 x입니다. 그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dy는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 dx예요. 자, 이렇게 바뀌고요. 이제 부분적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x, 이 부분을 적분하면 되겠죠. x, 자, fx 얼마? a에서 b까지.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적분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fx dx 어디에서?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b fb 마이너스 a, 자, fa,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자, 이렇게 해서 이 식과, 그죠? 이 식과 정확하게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죠? 대수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밋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gyk-gyk-1입니다. 그죠? 자, gyk입니다. gyk는 어떻게 되죠? x값입니다. 그죠? 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gyk는 어떻게 돼? xk에 해당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얼마? xk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xk-1이 되겠죠. 그 다음에 yk는 어떻게 됩니까? yk는, 그죠? yk는 xk-1이겠죠. 그죠? f. 자, xk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인테그랄. 그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자, 이 차이가 델타 x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dx. 여기는 함수값. 그래서 a에서 b까지. 자, fx, d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 밑변, 델타 x. 그 다음에 함수값, yk. 그죠? yk가 함수값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함수의 적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른 예는요. 이제 x제곱입니다. 그죠? x제곱이 1과 2 사이에서 뭐가 돼요? 증가함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델타 x는 1과 2 사이에, 그죠? 간격이 1입니다. 그걸 n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길이, 그 다음에 xk는 좌표. 그래서 1 더하기 요 길이를 얼마? k번 더한 겁니다. 얘는 좌표입니다. 자, 그랬을 때 sln입니다. 그죠? left sum입니다. left sum. 에서 어떻게 돼요? 요 간격에서, 그죠? 요 간격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죠? sln은, 그죠? 요렇게 되겠죠. 이 함수값. 그 다음, srn입니다. srn은 뭐가 돼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값.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smn입니다. 이제 미들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xk-1과 xk의 가운데 값의 함수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sln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sm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srn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델타 x, 델타 x, 델타 x가 모두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값의 크기, 그죠? 함수값의 크기 비교가 됩니다. 증가함수기 때문에요. 그죠? 자, 얘는 제일 작을까요? sln이 작겠죠. 그죠? 증가함수니까. sln이 제일 작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중간, smn이겠죠. 그죠? smn.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그죠? srn이 제일 크겠죠. 이렇게 크기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요, 그죠?
자, 리밋 시그마 그대로 있고요. xk하고 xk-1입니다. 자, xk에 해당하는 부분이 뭡니까? 얘가. 자, 이제yk겠죠. 그죠? yk.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yk-1이고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f 역함수 얼마 돼? YK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YK-1의 그 차이, 그죠? 요 차이가 뭐가 된다고? 요 차이가 델타 Y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자,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대입했을 때, 그죠? 1부터 4까지 되겠죠. 그죠? 1부터 4까지 어떻게 돼? f의 역함수, 그 다음에 적분 변수를, 그죠? 적분 변수를 y로 놓을 겁니다. 그죠? y로 아까처럼 똑같이요. 자, 그리고 어떻게 d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그죠? 이 상황에서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처럼. 부분적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y꼴 얼마? 자, fx일 때. 물론 이제 fx는 여기서 이제 x제곱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f의 역함수 y는 x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dy는 얼마 돼? f 프라임 x dx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그죠? 자, f 역함수 y를 x로 변형시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적분 변수가 y에서 x로 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죠? 오리지널 함수를, 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함수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러한 보조 계산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죠? x가 나오는 값, 1이 되는 x값. 그다음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4가 되는 1과 2 사이 값이니까 얼마? 2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f 역함수 y는 뭐예요? x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dy는 어떻게 f 프라임 x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를 미분해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미분해서.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2x가 되겠죠. 곱해서 얼마가 돼? 자, 2x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어떻게 돼? dx. 이렇게 됩니다. 적분하면 3분의 2가 앞으로 그냥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적분을 하면 x 세제곱만 하면 되겠죠. 자, 1에서 2까지. 자, 그래서 3분의 2에 여기 얼마입니까? 8에서 1 뺐으니까 7이 되겠죠. 그죠? 자,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자, 3분의 1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맞는지 한번 여기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차피, 그죠? 어차피 어떻게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원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다른 계산으로, 그죠? 다른 계산으로 어떻게 돼요? 자, 2 곱하기 4 빼기 큰 사각형에서 얼마? 작은 사각형을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얼마예요? x제곱 fx dx를 빼볼 겁니다. 그러면 얘 얼마입니까? 8에서 1 뺐으니까 7 빼기 얼마 돼요? 얘는 3분의 1에 그 다음에 어떻게 x 세제곱이죠. 그죠? 자, 1에서 2까지 하면 값이 얼마 나옵니까? 7 빼기 얼마? 3분의 8에서 1 뺐으니까 7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3분의 얼마? 14가 돼서, 그죠? 동일한 값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f 역함수yk는 뭐예요? 얘는 이제 x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xk-1.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f xk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델타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dx로 바뀌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자, fx. 자, dx.
자, 아까 계산을 했었죠. 그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에서 2까지 x제곱 dx 해서 얼마입니까? 3분의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